자, 최근에 윤미향이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했던 이용수 할머니가요, 이제 인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윤미향이 양심도 없다, 이실직고해야 된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나는 할 말을 했고 더 이상 이용당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그래서 이 할머니가 지난 기자회견에서 윤미향이가 2015년 12월 28일 한일 간의 위안부 합의를 했죠. 일본이 10억 엔을 낸다고 정부에서요. 그때 이 사실을 윤이 미리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할머니 기억이 마치 흐린 것처럼 말을 했지요. 자, 이분은 이 중앙일보와의 대담에서 아주 뚜렷하게 자신의 활동과 옛날 일들을 다 기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신이 30년 동안 위안부 피해자 인권 운동을 열심히 해왔다. 윤미향이가 열심히 한 거는 알지만은 자, 문제가 있다라는 식으로 말을 했는데요. 잘못한 게 윤미향이가 많더라. 내가 몰랐던 것도 드러났다. 몰란 게 많았겠죠. 위인이 되려면 지금이라도 이실직고해야 된다. 자꾸 변명하면 거짓이 나타난다. 대통령이 직위를 준다든지 국회의원직을 준다고 해도 본인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니까 라고 하며 이게 해결될 때까지 안 한다 해야지. 사리사욕을 챙기려고 다 밀어놓고 하나를 보면 10개를 안다고, 이건 아니다. 돈을 빼먹지 않았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한 말이, 위안부 문제를 마음대로 팔아먹나, 명예훼손도 되고 이용을 해먹은 거다. 왜 시민단체가 운영하는 위안부 피해자 거주시설에 모신 할머니만 피해자냐? 전국의 위안부 할머니들을 도우라고 준 건데 어찌 거기 있는 할머니만 피해자라고 하냐? 이것 한 가지만 해도 문제다. 맞지요? 자기들이 이용하기 위해 만드는 거주시설에 있는 사람만 도우라고 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자, 지난 회견에서 수요 집회를 그만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는데, 학생들이 수요 집회하면 그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끌어들여 가지고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와서 앉아 있고 저금통 틀어서 가져오고 한 돈을 의심 없이 다 받더라. 난 그 학생들이 안타까웠다. 돈을 받으면 더 보태 점심이라도 먹여서 보내야지. 할머니들이 안타까워서 오는 학생에게 옳은 역사 공부를 가르쳐야 되는데 정대협은 자기들 운영하느라 바쁘다. 이제 학생들이 올바른 역사를 배워야 되는데 말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93년도부터 정대협 정은집이 나왔는데 그걸 6,500원씩 주고 팔아먹었다. 수요 집회는 안 나갈 거냐 하니 너무 기력이 없고 나가봐야 나밖에 없다. 피해자가 없는 데모 왜 하나? 할머니도 없이 너끼리 왜 하냐 이 이야기죠. 피해자가 있으니까 학생들이 오는 건데 학생들 고생시키는 것도 싫다. 없는 돈 다 끌어내서 차곡차곡 쓰는 것도 싫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위안부 지금 이 문제가 지금 참 정말 복마전이자 어마어마한 비리 덩어리의 소굴로 드러났습니다. 근데 그동안에 한국 사회에서는 위안부 그리고 뭐 소녀상 그리고 친일 프레임을 걸어버리면 그냥 누구도 꼼짝 못하는 성역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좌파들은 항상 토착 왜군이 시작해서 친일이니 하면서 이 보수 쪽을 공격해 왔습니다. 그런데 반일을 하는 그 명분이 알고 보니 돈벌이고 비리고, 예? 저들 먹고 살고 출세 먹으려고 거짓거리를 해왔다라는 게 이제 드러난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그걸 위해서 남들이 건드리지 마라. 이건 성역이다. 근데 이 프레임은 좌파 진영 전체에서 집권을 하고 집권하는데 또 유지해 가는데 선거에 이기는데 유용한 프레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좌파 진영 전체, 즉 문재인 정권이라는 것이 유지될 수 있도록 명분을 만드는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을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니 그 돈은 우리가 알아서 거둔다. 어디다 썼는지 알려고도 하지 마라. 그리고 나는 이런 고생을 하니까 충분히 내 집이나 내 자식은 이렇게 내 마음대로 이 돈 좀 챙겨서 쓸 수 있고, 그리고 국회의원 배지도 달 수 있다. 그걸 왜 따지냐? 나한테 따지는 것들은 내가 해온
친일 반일 프레임을 무너뜨리려고 시비 거는 집단이다. 지금 딱 그거잖아요. 나는 옳으니까 나한테 시비 거는 거는 내가 아는 옳은 일을 못하게 하고 무너뜨리려 하고, 우리가 쌓아놓은 이 거대한 한국의 좌파의 프레임, 거기에는 반일, 거기에는 반미, 거기에는 친북, 친중,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좌파의 프레임이 돼 있지요. 겉으로는 뭐 정의, 공정, 균등을 내걸고요. 그러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쌓아놓은 성의 밑에 벽돌을 하나 빼는 나쁜 짓을 하고 있다. 그래서 하나 빼서 무너지면 그 다음에 또 빼고 또 빼고 하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한다. 우리는 똘똘 뭉쳐서 한 덩어리로 이 프레임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놈들을 공격해야 된다. 저놈들은 친일이다. 지금 딱 이거잖아요. 그거는 지금 좌파들이 만들어 놓은 자신들의 전략이자 프레임입니다. 자, 그렇지만은 이들은 횡령을 하거나 돈을 나쁜데 이렇게 전용해서 썼을 가능성이 높지요. 자, 시민단체가 여기에 수사를 의뢰한 건을 지금 검찰은 서부지검에 이첩했고, 기부금이 제대로 쓰였는지 이제 조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 단체가 지금 이 부분을 고발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요. 기부금이 제 목적에 맞게 쓰여졌는지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다. 자, 횡령 여부는 기부금이 명세서 목록에 기재된 목적 대상 금액에 따라 쓰였는지가 중요하다 라고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나 봐야 될 거는, 그동안에 제가 우리 사회, 성숙한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성역이 없어야 된다고 시간이 날 때마다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성역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대해서 언급하거나 비판을 못하게 하면 그 성역 자체가 썩어 문드러진, 한마디로 그야말로 냄새가 풀풀 나는 곳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 다음 주면 5.18입니다. 오늘 아침에 보면 5.18 민주화 운동을 헌법 전문에 담자, 왜곡 폄훼 막고 화해 통합 계기로 가자, 이제 요 이야기까지 또 하고 있습니다. 자, 이 5.18에도 소녀상과 비슷한 부분이 저는 들어있다고 봅니다. 이 소녀상보다 더하죠. 위안부 문제가 성역인데 이건 작은 성역이라고 하면 5.18은 거대한 이 성역의 산입니다. 자, 미통당의 철없는 젊은 애들은 여기 가서 사과하겠다고 합니다. 근데 사과를 하더라도 이 5.18이 과연 성역일 수 있는가에 대한 의문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지 않습니까? 5.18이 성역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옳은가? 여기에는 문제를 제기해야 될 부분이 없는가? 5.18 유공자들이 다 제대로 된 사람들인가? 그들은 5.18을 팔아서 돈 벌고 출세하려는 썩은 놈들이 포함되어 있는 게 아닌가? 그런데 총체적으로 5.18에 대해서는 손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옳은가? 이런 문제들을 따져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현재 5.18 정신이라는 것이 여기에 대해서 누구도 시비 걸지 마라, 우리가 말하는 것이 다 맞다라고 하면서 점점 더 심한 성역화가 되어가고 법과 헌법으로도 성역을 지키려고 하는데 그것은 옳은 것인가까지도 우리가 논의돼야 될 충분한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여태까지 밑에 지금 있는 그 오물 덩어리들을 치마만 하나 덜 써도 보일 건데 그걸 덜 치지 못했습니다. 왜? 윤미향이가 했던 무슨 정의기억연대니 정대협이니 하는 부분을 건드리면 성역을 건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용수 할머니가 거기 같이 있다가 나와서 폭로를 하는 바람에 이 성역을 이제 건드릴 수 있는 명분이 언론이나 국민들에게 던져진 거죠. 자, 5.18이라는 이 거대한 성역이 점점 더 높은 성을 쌓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옳은 거냐는 거예요. 역사에서요, 한국에 좌파는 항상 역사에서 정당하다고 하는데 좌파가 역사에서 잘못한 역사도 저는 수두룩하다고 봅니다.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을 거치면서 잘못한 역사도 많다고 봅니다. 그 이전에도 한국에
현대사에서 좌파가 저지른 수많은 해악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좌파는 정의와 역사의 명분을 독점하고 우파는 그 모든 치욕을 독점당해야 됩니까? 아니지요. 이 건드리지 못하는 성역이 있는 사회는 거의 중국 수준의 사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중국에 가보세요. 시진핑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에 비판의 글을 올릴 수 있습니까? 공산당에 대해서 비판할 수 있습니까? 체제를 언급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 일어나는 저 수많은 부패와 모순들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인권을 지적할 수 있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완전 고도화된 감시사예요. CCTV와 무슨 온갖 형태의 지금 감시망들이 중국 국민들을 이렇게 얽매고 있습니다. 그 속에서 사회는 썩어 문드러져서 공산주의는 명분만 남았고 그들 가족이나 이권은 전부 다 산더미처럼 크게 지금 중국 사회를 계급 사회로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런 모순에 대해서 중국에서 말할 수 있습니까? 말을 하다간 잡혀갑니다. 이번에 코로나에 대해서 이원양부터 시작해서 문제를 지적했던 문인이고 양심적인 교수고 다 사라졌지 않습니까? 한국은 뭐가 다르냐는 겁니다. 한국의 좌파들이요, 이 엄청난 성력을 쌓아가고 있어요. 이제 저는 한국에서요, 이런 부분의 썩은 지금 이 한국의 모순들이 축적되고 축적되다가 언젠가 한번 거리에서 뒤집어져서 그 성역들을 국민들이 다 달라들어서 끌어내리고 그 밑에 있는 추함들을 이 백일화에 드러내는 계기가 올 때까지 이 사회는 썩어 문드러져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 털어먹을 게 없어서 초등학생, 중고등학생 그 저금통까지 털어서 이렇게 먹으면서요. 용수 할매가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애들이 돈 내서 빵이라도 먹여서 보내야지. 정말 더러운 인간들입니다. 자, 성역이 있는 사회는요, 그만큼 부패하고 민주주의가 무너진 사회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